한 시간 동안 이제 오빠가 수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펜도 잘 나온 걸로 써야 돼. 안 그러면 안 보이거든, 사람들이. 질문해도 돼요? 아니, 질문하기 전에 소쩍새님이 질문한 게 있어. 네. 농담이야. 소리새님인데 내가 그냥 소쩍새님이라고 장난을 치는 거고. 근데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야. 그게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야. 근데 지금 속으로 저걸 알고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질문을 하는 건지 내가 그걸 헷갈리더라고, 그냥.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코 아무것도 아닌.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해야, 신해. 신해년. 전체적으로는 경자월, 경오일, 뭐였더라? 을유시. 이런 사주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근데 자, 한번 그 내용을 알기 전에 생각을 해보자고. 이 구조에서 신해라는 간지가 왔어. 신해라는 간지가 오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뭐가 제일 필요하지? 딱 봐도 정화잖아요. 만약에 정화를 대입할 수만 있다면 정신의 삼자조합을 활용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연주이기 때문에 신해로 연주를 받았기 때문에 정화가 어디인가 있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신해라는 두 글자는 다 이미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월, 일, 시 어딘가에 정화 혹은 오화가 있으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신해라는 연을 월로 이동시키고 연의 정화를 공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정신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가 훨씬 편해져. 그러면 정신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류년 신해월 혹은 뭐 정미년 신해월 이런 구조라면 정신임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물론 해미 문제는 이제 그건 따로 논하기로 하고. 근데 그냥 신해년이야. 그렇다면 그 다음 카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신해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경자네. 경자. 그러면 경자를 받았으면 여전히 뭐가 부족해요? 하나는 정화라는 글자가 신금에게 열기를 가하는 하나하고 경금이 옴으로써 뭐가 부족하지? 병화가 없어. 근데 이 병화는 경금 플러스 다시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을목이라고. 그쵸? 그래야 을병경으로 활용할 거 아니라고. 신해는 정화로 정신해로 활용해야 되고 경금이 온 이상은 병화로 을병경을 써야 된다고. 그치? 원하는 조건이 확 틀려져 버리네. 하나는 정화, 하나는 병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수렴, 열, 중력 뭐 이런 개념이고 병화는 분산, 확장, 반산 이제 이런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고. 그쵸? 근데 문제는 둘 다 신의 경자로 겨울이야. 그리고 을도 없고 병화도 없어. 그러면 운에 따라서 사주 원국 나머지 일시 혹은 운에 따라서 신해를 쓸지 경자를 쓸지 달라질 거라고. 맞죠? 그러면 마침 보니까 일지에
오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화를 보는 순간에 아하, 오화는 신해도 구할 수 있고 경자도 구할 수 있어 라고 인식을 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경호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야.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머릿속으로 일이나 시에 뭔가 병이나 정이나 오화나 사화나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신의 경자라는 상태에서 그냥 일시를 개입하지 않고 병화가 온다 쳐, 운에서. 그러면 무엇이 반응한다고? 당연히 경금이 반응할 거라고. 경금이. 안 그래? 맞아? 경금이 반응할 거 아니라고. 경금을 활용하겠다는 거잖아. 경금을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 경금을 활용하겠다는 뜻은 이 경금은 어디선가에 필요한 을을 가져다가 을병경 삼자로 쓰거나 그냥 이 구조처럼 병경자 이렇게 쓸 거 아니라고. 병경자, 병경임 이건 물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뭐 검경, 성악, 교수, 기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데 결론적으로 물질이 아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맞죠? 근데 만약에 정화가 오면 정신임으로 이거는 뻥튀기나 총명함으로 이렇게 쓸 거라고. 자,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는 우리가 뭘 인지하기 시작했냐면 신의 경자라는 조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뭘 필요로 하는지를 인지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사주를 일시를 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기존과 뭐가 달라진 거지? 기존에는 지금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기존에는 나머지 일시를 부르지 않는 한 저거 판단할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 있었어요? 없었잖아. 있었어요? 소리사님 있었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 없었어요. 왜 없었냐? 일간을 위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일간 전혀 상관없이 일시도 상관없이 신의 경자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정화가 오면 정신임을 활용하고 병화가 오면 병경자를 활용할 수 있구나. 만약에 을목을 보충하면 을병경을 쓸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상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월이네. 자월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지? 신금이 있어야 시종자를 자수에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맞죠? 근데 신금은 여기 연간에 있네. 신금은 풀어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경금은 지금 지도자 없이 방탕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자라는 일주를 경호라는 일주를 받았어요. 자, 경호라는 일주를 받았을 때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는 그래도 일지에 있는 그 오화라는 작용이 굉장히 좋겠구나. 역할이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맞죠?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건 뭐죠? 무엇을 생각한 거냐면 신의 경자라는 4개의 글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글자를 일지에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기까지만이야. 그럼 뭐가 배제되어 있냐면 나머지 구조들이 어떻다라는 건 아직 감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 용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신의 경자일 때 정화나 병화였어. 그래서 일지에 오화가 왔어. 고로 일종의 그들은 대운, 세운에서 용신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주 원국의 오화라는 용신이 온 거야. 맞죠? 용신 개념이라면 이런 거야. 하지만 그 용신이 어떤 상태라는 거를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지금까지의 분석 과정은. 맞잖아. 그냥 단지 오화가 왔을 뿐으로서 연월에 필요한 오화가 온 건 온 거네.
근데 이제 구조를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돼. 왜? 첫 번째, 문제가 뭐지? 경자, 경호야. 경자, 경호. 뭐지, 그러면? 월과 일이 의지가 전혀 달라. 저건 뭐라고 그랬지? 천간은 복음이고 지지는 충이야. 그러면 이미 충돌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언제? 언제 인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돼. 신의 경자에서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경쟁 시기는 있지. 하지만 충돌은 없잖아. 경신이 혼잡이잖아. 예를 들어 부친이 뭐 정력이 좋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뭔가 막 깨부수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 맞아? 근데 뭐가 들어옴으로써 깨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일주가 경이 들어왔을 때 깨부숴요? 아니죠. 아니잖아. 뭐가 들어왔을 때 깨부수는 거지? 오화가 들어왔을 때에서야 깨부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럼 이상하게 됐어.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분명히 신해와 경자에서 반드시 병작이 필요하다, 오화, 사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일지에 용신이랍시고 필요한 글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왜인걸? 경자, 경호가 오화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체가 막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충돌하잖아. 어떻게? 경자와 경호가 충돌하잖아. 또 나머지게 또 뭐가 보여요? 가만히 생각하면 또 하나 있어요. 저것을 무슨 구조가 보여요? 오해합. 그렇죠. 이 오해합은 엄청 중요해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이 오해합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해수를 임수로 바꿉시다. 사수를 개수로 바꿉시다. 오화를 정화로 바꿔봐. 그럼 정임합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개수가 협자로 끼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화는 박살이 납니다. 안 그래? 정임계죠. 정임계. 근데 이 구조는 뭐냐면, 임계, 정확하게 정임합 사이에 개수가 협자로 끼어 있잖아요. 그럼 박살나죠. 뭐가 박살나? 정화가 박살나. 오화가 박살나요.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알죠? 분명히 오화라는 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조에 따라서 오히려 저 오화가 아주 나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경호라는 이 부인이 좋아요, 나빠요? 그 부인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부인은 좋은 사람임에도 나쁘게 작용을 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니, 엄청 중요한 거야. 그 부인이 나쁜 게 아니야. 그 부인이 굉장히 좋은 사람,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데 저 인간 만나가지고 그 부인은 고통스럽다니까? 이상하죠? 여기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조금 이따 전번에 20년 동안 남편이랑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아주 멀쩡하게 살아가는 그거나 똑같은 거야. 그건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인도네시아 어디 남편이 역할이 굉장히 좋아. 그런데 서로 떨어져 살고 맨날 싸우고 이건 남편이 나쁜 게 아니야. 이 여자 사주가 남편을 나쁘게 만드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하고도 생활비를 계속 준대. 이해돼요, 그게? 아니, 이혼했는데 왜 생활비를 줘? 당장 냈을 것 같은데. 누가 100만 원도 안 주려고, 10만 원도 안 주려고 하는 판에. 근데 생활비를 계속 대준다. 왜 그렇지? 그 남편 자리가 혹은 그 부인 자리가 나쁜 게 아니야. 좋은 역할을 해. 근데 그 좋은 역할을 박살내고 있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이든 그 부인이든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뭐지? 용신이라고 딱 정하는
성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박살이 난다는 거야. 용신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신의 경자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냐면 병정이라고 그랬어. 자, 21세부터 정유대운이 왔다고 그랬죠. 정유대운이 왔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 자수가 오는 것과 오화가 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자, 신의 경자인데 21세부터인가 정유대운이 왔어요. 그러면 이 신의 경자 네 글자로는 정유가 좋아요, 나빠요?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왜냐? 경금도 그나마 덜 방탕하게 되고 신금도 종신임을 활용할 수 있고 자월에 유금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자수에도 시종자를 풀어낼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신의 경자에서 정유가 왔을 때는 나빠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뭐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냐면 분명히 그런 관점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 오중 정화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좌우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건가요? 질문이? 혹시?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다고? 저는 사실은 네. 저기서 이제 생각의 기준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21세부터니까 사실 30세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30세까지면은 주로 쓰는 글자는 자수일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오화가 드러나긴 했지만 저 오화는 잘 쓰고 있지 못할 거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 정화가 드러난 저 정유의 정화는 연월이 쓰는 정화지 일지에 있는 정화의 역할은 좀 축소될 거다. 축소가 아니라 네. 아직 안 온 거예요, 저게 운이. 네. 쉽게 말하면 30 이전에 오는 정화와 38에서 45살 사이에 오는 정화는 전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30 전까지는 아직 오화의 일지공이라는 오화의 시점에 이르지 않은 상태예요. 저것이 왜 중요하냐면 충홀하는 그 시점이 어딘가를 결정하기 때문이야. 아까 내가 그래서 설명을 했잖아. 이 언제 충홀하지? 라고 질문했을 때 그 경우라는 간지를 지워버리면 금방 답이 나와. 신해와 경자에서는 충돌이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게 정화가 들어와도 충돌을 안 해요. 왜? 충돌 안 하잖아. 할 게 없잖아. 이 충돌을 하려면 오화가 있는 이 지점인 38세에서 45세 사이에 들어와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동일하게 정유가 와도 21세에 정유가 오는 것과 예를 들어서 35대운에 정유가 오는 거는 틀린 거예요. 같은 정유여도. 21세에 오는 거는 좌우충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태야. 했다고 해도 오화가 상하기가 힘든 상태가 된 거야. 왜? 좌수는 오화를 접촉해서 좋은 거예요. 38세가 되면 오화가 좌수를 접촉해야 돼요. 그건 상대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신 차리고 자수가 오화를 접촉하는 거는 자수 입장에서 왜 마이너스예요? 그게 마이너스예요? 왜? 그 전까지는 오화 맛도 몰랐어. 오화 맛도 몰랐는데 운에서 정유가 오니까 맛을 볼 수 있네. 이 새끼들은 신의 경자는 맛이 정화라는 맛을 몰랐잖아. 그렇잖아. 근데 보너스로
아이스크림 맛이 독특한데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건데 지들은 또 가장 필요했던 거야. 오화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된 거야. 하지만 오화인 38세, 45세에서의 오화는 자수하고 전혀 다른 입장이야. 왜? 오화는 이건 박살나는 상황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잘 돼? 주객의 주인이 되는 좀 이거 좀 잠시 그러니까 이거 다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그 충하는 주체 객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핵심 멤버가 뭐냐 이거지. 또 핵심 멤버 그러니까 또 웃긴 말이 생각나네. 그 자수까지는, 그러니까 30살까지는 정화가 오면 그냥 보너스로 정화를 활용하는 거야. 하지만 38세가 되면 좌우충을 하는데 오화의 상태가 주가 돼서 충돌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 아까 정임계라고 그랬잖아. 정임계. 이 오화는 박살날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지. 좌우충한 것뿐만 아니라 오해로 합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시기에 이르면 오화는 박살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대운이 정유, 병신, 일하고 왔지만 그래서 정유에서 혹은 병신에서 뭐 문제가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 개념은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주 원국 구조를 간과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주 원국에서 어디서 박살날 것이라고 이미 말을 해주고 있다고. 그 다음에 대우는 그냥 참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니 여기서 어디서 박살날 것 같아요? 자, 신의 경자, 경호에서 어디에서 박살날 것 같아요? 우리가 느낌학적으로 오화에서 좋을 것 같죠? 오화가 38에서 45세가 되면 오화를 주도적으로 쓰는 거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좋아야죠. 자수가 박살날 것 같다. 아니 자수는 박살날 이유가 없고 전혀. 왜? 해자인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응? 자 경신월이라고 칩시다. 뭐 병신월이든 경이든 상관없어. 자 경오라고 칩시다. 좀 더 쉽게 그냥 경을 임으로 바꿉시다. 자 그러면 오화가 박살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박살날 일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경신에게 열기를 가해서 임수를 향해 가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오화도 상하지 않고 경신도 상하지 않고 임수도 상하지 않아요. 맞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오화가 원하는 것은 경금이나 신금에게 열기를 가하고 다시 임수나 경금이나에게 임수나 개수가 받아먹을 수 있다면 좋은 거예요. 베스트야. 하지만 이 구조는 해수도 있고 자수도 있어서 오화가 저 역할을 해요, 못해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정임계로 그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충도 해버리지, 오해 합도 해버리지, 그 사이에 정계충으로 깨져버리지. 자, 겉으로는 분명하게 아까 이야기했죠. 이 오화라는 작용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구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구조가, 사주 구조가. 여기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경자가 아니라 경신이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뭐 문제가 있어요? 안 그래요?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기묘년, 병자월, 임오일, 경자식. 그러면 저 자수는 저 오화는 어느 상태예요? 지금 얘랑 비슷한 상태가 됐죠. 그죠? 더 훨씬 박살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양쪽에서 자수로 두들겨 맞지. 임수한테 두들겨 맞지. 저거는 오화가 임수를 향해 가지만 문제는 양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수가 있는 것 자체가 오화 입장에서는 더 불편해요. 안 그래요? 분명하게 저기에서 오화가 나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왜? 묘목이 있고 경금이 있고 병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화가 을병경 삼자조합을 하는데 뭐가 나빠요? 그죠? 부족한 거는 뭐처럼 보냐면 신금이나 유금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경금이 병화, 오화의 열개를 빛을 받은 다음에 임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저 오화가, 저 병화가 적절하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두 개의 자수예요. 특히나 지지에 있는 오화는 더 괴로워요. 천간에 있는 병화는 그나마 특별하게 크게 심각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월이라는 시공이기 때문에. 맞죠? 저 사람은 호남에 있는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법대를 공부하고 계속 이게 계대운 계유 21살 때부터인가 계유 임신 이렇게 흘러가요. 31살이 임신이래요. 계대운에 열심히 저기 했어요. 그 사법고시를 치어가지고 합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병자의 자수가 무언가 개수가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그 20대는 개수는 어디서 왔냐면 월지에 있는 자수가 온 거잖아요. 자, 자묘형하지, 자오충하지, 뭔가 불안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임대운에 일종의 자포자기하고 그때부터는 방탕을 해요. 그냥 돈은 많으니까 이 술집 돌아다니면서 방탕을 해요. 근데 신대운에 정신을 차리고 부인하고 얘 데리고 저기 놀러 가다가 부인도 죽어버리고 자식도 2명도 죽어버렸네. 왜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일지 오화의 시기예요. 분명히 좋은 좋은 부인인데 일지 오화의 시기에 박살이 나버려요. 혹시 여기 그 계열은 기억을 하나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다고.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월인데 대학 교수를 했어. 그런데 38세에 오화가 이모인가 그러는데 오화인 시기에 이 배우자랑 이혼하고 막노동을 한다는 강의 내용이 나온다고. 그래도 정원이 고개 끄덕이네. 있죠? 그게 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주들은 몽땅 다. 일지궁에서 박살나는 구조를 이야기해. 좌우충이 거꾸로 돼 있으면 다른 얘기야. 지금 38, 45살 사이에 오화가 박살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만약에 박살나는 조건이 자수가 없었다면 이게 왜 박살나? 신금으로 바뀌었다면 오히려 좋지.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박살나고 막노동하고 저 사람은 집 부인 주고 자식 2명 다 죽어. 자기는 불구가 됐어. 장애인이 됐다고. 돈은 많으니까 그냥 살아. 하지만 몸 자체는 다 죽고 장애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정유 말고 병신대운에 왜 이때는 나빠요? 물론 병대운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그 전에 병화가 병신합 이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병신대운의 병화는 오중병화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몇 살 때냐면 38에서 45살 사이라고 그랬잖아. 그때는 오중병화가 반응한 거야. 그때는 좌우충으로 박살날 거야 라는 걸 암시하는 상태에서 병화가 반응한 거라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전혀 틀린 거예요. 자수가 정화를 접촉해갖고 땡겨와서 활용하는 그 맛과 오화가 자수한테 당하는 입장은 전혀 틀린 거예요. 한쪽은 패는 쪽이고 한쪽은 맞는 쪽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같은 오중 정화인데, 같은 오중 병화인데 왜 그 병화에서는 박살이 나고 정화에서만 좋아요?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지금 무시한 거죠? 궁의의 시공간을 무시한 거예요. 둘 다를 좋거나 둘 다 나쁘다고 본다는 거는 그 궁의의 시공간을 아직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 궁의의 시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맨날 궁이 막 그러냐고.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저 사람도 오화에서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자기 들어와. 빨리 자기야 이리 와. 왜 들어와? 아니 들어오지 왜?